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병찬 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1차원 운동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게 될 운동인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종류의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가속도 운동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등가속도 운동이라 함은 가속도 A가 일정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할 계산에서 A는 상수로 취급을 할 거고요. 왜냐면 일정하니까요. 상수 A를 이용을 해서 뭐 속도라든가 변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어떤 가속도와 그리고 시간 뭐 이런 항들과의 상관관계를 공식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1번, 2번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두 가지 공식 중에 1번 공식을 유도해 볼 건데요. 1번 공식 유도하기. 공식을 유도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적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미적분을 아직 배우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미적분을 모르셔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근데 일단 적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가속도의 어떤 정의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가속도는 식으로 dv, dt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은 속도 같은 경우에는 A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A는 상수니까 단순하게 V는 AT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나오겠죠. 이거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가 나올 텐데, 이 C에다가는 자연스럽게 V0를 써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저 C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T가 0일 때 V는 V0랑 같아지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 적분상수 C가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T는 0일 때 속도니까 초기 속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V0라고 써주면 초기 속도라는 의미를 살려서 써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이를 계산을 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한데, 변이도 속도를 그냥 적분을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시간을 0부터 t초까지 흐를 때 얼마나 변이가 이제 얼마나 물체가 이동을 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0부터 t초까지 그 속도를 적분을 해주면 될 거고요. 이때 뭐 적분 변수를 t로 하지 말고 t'으로 합시다. 이 t'이랑 이 위쪽에 있는 t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v를 조금 풀어서 써보면은 at' 플러스 v0 요거를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고요. 결과는 너무 편하죠. at 제곱 플러스 v0 t 그냥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거 뭐 굳이 뭐 더 설명을 자세히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적분 두 번을 해보니까 1번 공식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됐어요. s는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0t, 그리고 v 같은 경우에는 at 플러스 v0.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줄 변이에 관한 이 공식만 활용을 할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 두 가지를 세트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세트로 외우고 세트로 활용을 하셔야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식은 사실 이게 뭐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v 빼기 v0라는 뜻이니까 무의식 중에 그냥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공식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그냥 뭐 가속도의 정의와도 같은 그런 식이기는 한데, 이거를 시험을 볼 때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면은 문제를 풀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항상 세트로 가져가야 된다. 이거 명심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정말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적분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드린다고 했죠. 그거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첫 번째 식은 그냥 제가 아까 가속도의 정의와도 같은 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그 식은 계산을 해놓고 가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속도의 정의죠. 가속도의 정의를 미분을 생각을 하지 않고 뭐 평균 가속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가속도의 정의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등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냥 자연스럽게 AT는 V 빼기 V 제로다 뭐 이렇게 쓰셔도 사실 뭐 상관없어요. 이거는 정의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거를 이항만 한번 해주면 AT 플러스 V 제로는 사실 이거는 뭐 구한다기보다는 그냥 정의식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식이니까 뭐 적분을 생각을 하든 뭐 평균 가속도의 개념을 생각을 하든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 식이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구했고, 두 번째 식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변이 S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은 속도, 그리고 이렇게 좀 삐뚤어졌네요. 속도 시간 그래프가 있죠. 여기에서 V는 AT 플러스 V0니까 여기가 V0이고 기울기가 A인 직선 형태의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근데 T는 0인 지점부터 특정 지점 T까지, 이 그래프 아랫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변이다. 여러분들 기본 개념으로 이런 거를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프 아랫면적만 구하면 우리가 어때요? 저 변이에 대한 공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높이가 V0고 이 높이가 V0 플러스 AT예요. 그리고 이쪽은 길이가 t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다리꼴 구하는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s는 v0 플러스 v0 플러스 at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거예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이 v0니까 v0t 플러스 이거는 그냥 at 계산해주면 되죠. 2분의 1 at의 제곱.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프 아랫면적을 구하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으로도 변이에 대한 공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계산을 실수하지 않고 잘 하셨다면은 지금 이 두 가지씩 항상 세트로 가져가야 된다 그랬죠. 이걸 유도를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도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풀고 뭐 직접 실전적으로는 도움이 그렇게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암기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연습 삼아서 한번 직접 꼭 유도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공식을 유도를 해볼 건데, 두 번째 공식은 다시 쓰면은 두 번째 공식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런 공식이 있죠. 요거를 한번 유도해 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1번 공식으로부터 유도를 할 거예요. 1번 공식으로부터 2번 공식을 유도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1번 공식은 세트였죠. AT 플러스 V0 그리고 S는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0 T.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냥 시간항 T를 소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소거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위에 거에서 V 빼기 V0 분의 A 이렇게 되니까 S는 2분의 1 A 곱하기 A 제곱분의 V 마이너스 V0 제곱 플러스 V0 A분의 V 빼기 V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2A분의 1 V 빼기 V0 제곱 플러스 A분의 V0 V 빼기 V0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양변에 2A를 곱해볼 거예요. 2A로 곱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자, 좌변은 2AS가 되고 우변은 V 빼기 V0로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묶으면은 V 빼기 V0 플러스 2V0 이렇게 쓰면은 얘가 V 빼기 V0 V 플러스 V0가 돼가지고
v제곱 빼기 v0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이렇게 두 번째 공식을 유도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게 1번 공식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관한 공식 그리고 변이에 대한 공식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세트로 외우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은 1번 공식으로부터 t를 소거하면 유도가 된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어떤 정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가 않는 대신에 우리가 변이랑 가속도, 속도의 관계를 한눈에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공식의 특징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